남한성을 주제로 겹쳐 있는 송파시 그리고 광주시, 성남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에서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좀 약간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개선점 위주로 약간 비판적인 얘기가 좀 있지만은 먼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뭔가 서로 개선할 점을 찾자고 하는 의미니까 세계 문화유산답게 우리 또 안내판이나 이것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조경래 교수님, 이용도 교수님 발표자끼리 한 서너 번 같이 답사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고생도 많이 하고 잘했는데 어떤 분은 좀 방향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경기문화재단에서 동문노선, 서문노선, 남문노선, 북문노선 그리고 거기 안내판 개수만 해도 총 128개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도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좀 하면은 그런데 거기 그렇게 고생한 노고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도 안내판이라든가 종합 해설판이 좀 많이 부족하다. 절대 가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요즘에는 그 번호판을 두고 또 QR코드도 같이 있어서 그 학생들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찍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지금 점수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오자나 부정확한 서술이 좀 눈에 띕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좀 빨리 진척이 되므로 해서 저희 좀 역사 전공자들이 봤을 때는 역사 흐름을 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한성백제 500년이 여기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한다면 그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그 통일신라 때 당나라하고의 전쟁이 바로 여기서 격전지는 아니지만은 남한산성 자체 그때 성을 그때 본격적으로 쌓고 또 당나라와의 전쟁을 위한 군량이나 무기를 여기서 다 배급해줬기 때문에 남한산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차이나가 됐었을 겁니다. 중국 사람이 됐을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한산성이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점이 있고 또한 고려시대 때 여기서 몽골 군들이 여기서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빠져있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선대 13대부터 바로 남문 밑에 칠곡동에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셨기 때문에 여기 자주 오가게 됐는데요. 설치 해설하는 안내판이 설치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창곡동 청견에 있는 건데 거기 주제가 마장동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내용도 중요한 얘기고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지만은 창곡동 천변에 이게 있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취성한 행동 뒤편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여기가 의령의 중심지다 이렇게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은 우리가 한성백제 500년이라는 점을 좀 더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조선시대부터 축성이라든가 독립운동도 이쪽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민중 생활사가
생활사를 복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그 불교도 사실상 그 한성백제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남 지역이 불교의 저는 중심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강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인데, 예, 여태까지 3월 27일로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연구하다가 3월 26일 날에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그 항쟁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그 10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 부분을 같이 동의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연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내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 발표 수정 보완할 사항은 46페이지부터 좀 보완을 해놨는데요. 예, 일단 수정 보완할 사항은 근림조합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자료 책에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여기 충주 석시들이 이쪽에 산성리의 그 토성인데, 예, 그분하고 김영래가 되는데 이영래가 맞습니다. 광주시 이영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오늘 남성호에서 점심 먹었던 데가 바로 남문관 광주시 그분도 한 500년 정도 그 토성인데요. 예, 그분이 이 금융조합에 직접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찰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써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남산호 모임에도 개원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개원사가 중심 사찰이라는 것을 한번 꼭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수어장대, 수어청 많이 가는데 여기가 상비군이 아니라, 예, 남한산성을 한양 남쪽만이 아니라 남한산성만 주로 수비하는 수비대다. 예, 그리고 중앙군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의병의 중심지라는 내용을 많이 썼는데, 어디 지방마다 고향마다 다 의병들이 많았다고 하지만은 여기는 경기 지역에 경기 의병들이 다 모였던 장소입니다. 양평 의병, 여주, 이천, 예, 그 용인 의병, 이병들이 1600명, 많게는 2000명 이상이 모여서 항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좀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동문 쪽 노선에서, 예, 저는 이 신라의 대당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한산성이 그런 역할을 안 했다면 우리는 당나라 이렇게 다 점령당하는 그런, 왜 학생들도 왜 고구려가 통일하지 왜 신라가 통일했느냐 이렇게 자주 묻지 않습니까? 신라를 배신자라고, 민족을 배신한, 예? 그런 사람들로 사실은 많이 평가를 하고, 북한에서도 상당히 우리를, 제가 어떻게다가 조총련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니네 신라 쪼무레기들은 말하면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당나라 외부를 데려왔지 않느냐라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신라가 택할 부분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신라가 그때 당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다 중국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이거 배웠느냐? 그랬더니 못 배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에서 드디어 주장성이라는 것을 쌓았고 군수물자와 무기를 다 거기서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점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또 고려 때 몽골 군들한테, 예, 여기서 침략을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기 용인의 처인성만이 마치 그것이 고려가 몽골을 무찌른 가장 유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기록은 여기 남한산성에서
몽골의 침략을 2번씩이나 막아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도 지금 표기를 안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 지날 때마다 좀 솔직히 분통이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행궁이 있고 행궁이 왕이 거기서 살고 했던 거리라면은 그러면 그리고 종각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가 있고 그럼 거기에 종로가 돼야지 마땅한 이름인데 그게 아니라 로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거리 이름을 뭐랬죠? 거리 이름도 백숙거리 이렇게 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금도 백숙거리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 세계문화유산다운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문노선에 빠져있는 부분만 제가 좀 추가로 여기 특히 제작에 참여했던 경기문화재단하고 여기 집필자들도 와 계셔서 좀 이렇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서로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또 동문적인 현절사가 간판에 있지만은 현절사 선빗길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범현 교수님이 그거 할 때마다 늘 얘기하시는 것이 사막사들이 지키면서 민족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숙종이나 다음 임금들이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현절사라고 하는 제사를 거기서 지냈습니다. 절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현절사인데 여기에 모든 조선의 선비들은 다 본받고 여기를 참배하자라고 해서 모든 선비들이 여기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선비들이 지식인들이 와서 여기 남한성에 와서 그 사막사들의 그런 혼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 길이야말로 정말로 꼭 기록해야 될 우리 선비들의 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서 이용주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천주교 박해가 여기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초등학교 길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근대사 때문에 산성초등학교 100년사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광주에는 산성초등학교가 첫 번째입니다. 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양평, 여주, 용인, 이 성남은 그때 이름도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 학교를 다녔어요. 신익기 선생도 광주 초월면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배움의 길로 여기면서 있어야 된다. 성은 당연히 인조 하살길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보다 한성백제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한성백제의 인조와 근초고왕이 여기서 큰 뜻을 품고 여기서 다녔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5천년 정통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문에는 제 고향이 그쪽 남문 밑에 창곡동에서 있는데 거기에 세자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문화원의 원장님이 저 답사를 하시면서 여기 왜 세자골인지 아느냐? 태자궁이라고 있었다. 그것이 한성백제의 역대 왕들의 세자들이 여기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름을 세자골로 그렇게 간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왕들의 어떤 전통성을 한성백제의 의미를 담은 그런 지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중요한 거는 내년 3.1운동 100주년인데 1919년 3월 26일 두 번의 항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4월달 일본군 기록을 찾게 됐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3월 26일 기록과 27일 기록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산성동만이 아니라 그 밑에 단대동,
뭐 여러 주민들이 올라와서 새벽에 만세를 했다. 그리고 거기 군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를 머리를 때려가지고 시신시켰다. 막 총을 쏴서 해산시켰다. 라고 생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근데 북문 쪽은 여기 하남시 의원이 안 계셔서 좀 아쉬운데 이쪽은 정말로 거기에 선법사도 있고 법철사도 있고 절들이 옛날 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성백제 불교의 이쪽이 도래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기록 암벽화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록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광주 향교에 대한 설명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곳이 전에는 광주 향교가 아니라 관청이었다고 하는 점. 그것이 남한서로 옮겨 해서 향교로 변했지만은 관청이었다고 하는 점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노선이 잘 정비되어 있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은 앞으로 남한서 옛길은 좀 더 추가로 좀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좀 첫 번째로 개발됐으면 하는 것이 바로 성곽길 따라서 남한선 성곽이 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름답고 정말로 걷기 좋은 길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성곽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성길까지 하다 하면은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길을 안내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저 일본 친구나 중국 사람들 오면 안내를 하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좀 그런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 전보상 교수님과 개원서 갔을 때도 아주 하나하나 다 얘기하셨지만 9개 사찰 노선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원사를 중심으로 개원사가 본사 제일 중심 사찰이기 때문에 남당사, 한사, 동임사, 옥정사, 장경사, 망월사, 북정사, 천주사 이런 지금 그 중에 남아있는 건 망월사와 장경사밖에 없지만은 그 사찰들의 의미와 그리고 산성을 지킨 사람들은 다 역시 승병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노선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대동밖에 못 봤는데 문화지도가 위대동 성남 위대동에 있어서 아주 좋은 참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주제별로 좀 더 나누고 하남시, 송파, 광주 이런 식으로 문화지도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좋은 자료가 아닐까.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남한 세계문화유산에 맞게끔 우리가 이름을 줘야 되는데 늘 좀 로터리라고 하는 이름이 늘 걸립니다. 외국어 이런 그냥 둥그렇다고 하는 것밖에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로터리 클럽도 아니고 거기가 아까 행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이 서울 도성을 본따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광화문 경복궁이 있고 그 길에 광화문이라고 하고 옆이 종로고 그렇다면 그 이름을 그리고 종각도 있는데 그 이름을 정말 되찾게 종로거리라고 종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거는 경기문화재단 여기서 할 일이 아니지만 관과 시민들이 같이 해서 이름을 제대로 바꾸는 필요가 있다 생각을 들고요. 백석거리만큼은 정말로 좀 제가 창피스러워서 이름만큼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박죽촌이 있는 것도 그런데 종로거리를 갖다가 그렇게 백석만 하는 음식점들만 그렇게 선전하는 세계문화유산 이제는 진짜 여기 성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은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저는 저기 학생들 동남아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많아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도 남한산성인데 백석거리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더 자기 걸맞는 이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남시, 뭐 성파구 다 오셨는데, 예, 한성백제를 주제로 이제 우리가 저번 달에 공주 세계문화선 그 현장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못 돼 있고 손자가 지금 세계문화선 된 꼴이죠. 예, 그래서 한성백제를 주제로 우리가 서울에서 이 세계문화선 무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성남시, 송파구, 광주시, 하남시가 같이 연대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 지금도 송파구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역사인물이 누구냐 했더니 그 영화에 나왔던 예, 그 누구죠? 영화에 나오는 그 인조 때 인물 최명길과 그 사람들만 송파 인물로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여기 백제를 700년 역사를 만든 사람, 그리고 고구려를 창업했던 소선호라고 하는 우리 온조의 어머니죠. 그런 인물들도 있고, 근초광도 여기서 바로 훈련도 했는데.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처음으로 이 남한성과 미래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신라의 주장성을 쌓은 김무력 장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무덕. 이분들인데, 이분들을 처음 들어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남한성에 뿌리를 찬다면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도시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자꾸 잊혀져가는 이 산성동과 창곡동, 복정동 이런 전통 마을을 좀 더 마을의 유물들이 없어지기 전에 그분들 자료들을 모아서 마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세계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과 답사 프로그램과 이런 걸 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